자, 펩의 맨체스터 시티의 지난 시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맨시티, 우리가 알고 있던 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네. 케빈 데브라이너 시대가 끝났고 이제 대대적으로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펩의 팀이 어떤 식으로 변모할 것인가 궁금해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적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와 이게 굉장히 강력해지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행보거든요. 특히나 아인누리뿐만이 아니라 미드필더 쪽에서 라인드레스와 셰르키가 합류되기 직전인 것 같고 이 맨체스터 시티는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언제나 맨시티구나 라는 느낌의 행보라 그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부족했던 포인트가 많아서 명확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로드리 장기 부상 이후로 팀 전체 경기력이 급락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동안 로드리라는 선수에 의해서 팀이 갖고 있던 약점들이 다 가려진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워낙에 뭐 대단한 선수다 보니까 이거저거 네. 다 막아준 거죠. 문제는 그 로드리가 빠지니까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렇지.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네. 한 건데 일단 뭐 미드필더도 미드필더지만 첫 번째는 수비진 노세아가 심각했습니다. 카일 워커 전반기 뛸 때 폼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그바르디올이 이제 왼쪽 풀백을 그래도 보면서 갈수록 좋아진 모습, 정말 대단한 공격 능력에 수비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 풀백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바르디올도 어쨌든 후반기 때는 또 센터백을 보았고 오라일리 선수가 그나마 등장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네, 왼쪽 풀백에 대체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전문 풀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보강이 필요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센터백은 부상도 많았고 후벤 디아스도 부상이 있었고 스톤스 네. 언제나 부상이고 아칸지도 부상 이슈가 있었고 걔도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조합도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디아스도 이제 부상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폼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했었고요. 공격진 창의성이 많이 부족했죠. 특히 2선 미드필더들이 케빈 더브라이너도 영향력이 좀 떨어졌고 포든 매우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진은 원톱도 원톱이지만 박스 타격을 해줘야 될 중앙 미드필더들,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이전보다 영향력이 부족했다라고 좀 느껴졌고 팀을 지금 떠날 것 같은데 그릴리시 아쉽죠. 네, 지난 시즌 부진했고 그냥 그 자체로 문제였죠. 네, 그리고 사비뉴도 막히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그나마 도쿠에게 기댔던 모습이 있지만 도쿠는 팀을 캐리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고 기복이 좀 있죠. 예. 그래서 결국 맨시티가 윙 자리에 대한 이 상황을 오스카밥 선수의 그렇죠. 성장을 기대했는데 시즌 개막 직전 다리고 부상으로 네, 거의 대부분을 부상으로 네. 날렸습니다. 자,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오판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24-25 시즌의 경우는 결국은 전술적으로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선수단의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 이번에 선수단 보강이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즉각적으로 영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겨울 이적 시장에 센터백 어린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마르무시나 니코 같은 선수들을 보강을 했는데 여름도 열리자마자 사이드백이랑 미드필더를 따닥 데려오는 느낌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풀백, 중앙 미드필더, 네. 공격형 미드필더 그렇죠. 다 지금 갖춰진 영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문제점을 모두 좀 보완하기 위한 확실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선수들 몇 면을 봐야 됩니다. 울버햄튼의 아인누리 지금 뭐 한 3,100만 파운드 언저리에서 이적료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이 진짜 뛰어나고요. 좁은 공간에서 정말 민첩한 드리블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드리블 하나만 맡겨도 이 선수 본인의 역할 다 해냅니다. 측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인버티드 풀백도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 있거든요. 울브스의 전술 컨셉에 따라서 이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해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중앙 미드필더 숫자 싸움을 본인이 해주고 거기서 또 볼을 몰고 들어가는 드리블이 또 되더라고요. 일단 리그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 선수입니다. 네. 타리그에서 넘어오거나 중소리그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도 전술적인 부분만 펩이랑 맞는다면 빠르게 적응해서 바로 왼쪽 사이드백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선수다. 그렇죠. 그래서 아인누리의 이런 드리블러로서의 모습은 정말 기대해도 좋고요. 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5골과 7개의 도움을 굉장히 높아요. 46번의 기회 창출, 전체 수비수 중 4위, 드리블 성공 63번, 수비수 중 2위가 되겠습니다. 수비도 갈수록 발전을 했는데 1대1 수비에 능한 모습이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선수가 빠르고 민첩하니까 자기가 바로 앞에 상대 선수를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럴 때는 또 1대1 능력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신체 능력이 좋으니까. 네. 다만 이제 너무 올라가 있을 때 순간 뒷공간이 열리는 약간 공간에 대한 커버가 좀 느릴 때가 있는 점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비 자체는 저는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모습은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때때로 좀 불필요한 터치를 너무 오래 가져가서
약간 볼을 끈다. 그래로 인해서 마무리 기록이 나올 때가 종종 있는 편이고요. 네. 펩 과르디올라 전술에 적응하는 것은 언제나 변수죠. 어떤 선수든 간에 네. 변수가 있지만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펩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의 포텐셜을 만개시켜 왔습니다. 저는 아인누리도 그럴 수 있을 만한 제목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잘 만진다면 이미 울버햄튼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선수라 꽤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울버햄튼 중계는 형소리가 많이 했었는데 네. 자주 봤잖아요.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누리 선수는 저는 맨시티가 왼쪽 풀백 보강에 항상 왼쪽 풀백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심지어는 비워두고 아예 그쵸. 그바르디올이 그냥 네. 쓰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버텨왔었는데 전문 풀백이 필요한 시점에 너무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근데 아인누리도 프리미어리그 최고가 아닌 이제 엘리트급으로 올라서야 맨시티에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정도로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은 어려운 부분이 많고 팀의 위치도 상당히 높은데 그 한꺼풀 성장을 본인이 잘 해내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 사실 맨체스터 시티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주로 이제 문제됐었던 거는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네. 로드리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노쇠화가 많이 됐고 박스 타격을 해줄 수 있는 균도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형도 나이가 늙은 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천후의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누가 있는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라인드러스가 거의 오는 그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잘할 것 네. 같죠. 예, 다재다능하니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역시 눈길을 좀 끄는데 자 24-25 시즌 세리아 올해 미드필더로 정말 역동적인 빡투바, 활동량도 많은데 공간 침투 네. 잘하고 득점력이 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라인더르스의 기술은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볼 소유도 침착하게 잘해주고 그러면서 볼 운반도 잘해주고, 무엇보다 이 선수의 최고 장점은 역시 오프더블 움직임이겠죠. 정말 활발하게 이곳저곳 뛰는데 뒷공간 침투가 특히 좋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난 시즌 15골을 넣을 만큼 미드필더인데도 압도적인 득점력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15골이면 진짜 많이 넣은 거예요. 옛날 네. 램파드나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중앙 미드필더진 중원의 에너지, 전진성, 득점력을 더해줄 자원인데 이 세 가지 다 맨시티에게 부족했어요. 이전 같지 않았던 모습을 부분을 충분히 라인더르스가 보완해줄 수 있다,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요. 다만 이 선수는 타리그에서 이제 이적을 하기 때문에 리그 자체에 대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은 변수가 되겠고, 수비 공헌도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라인더르스 선수가 워낙 뛴 위치가 높아서 뭐 네이션스 리그만 보더라도 공미 자리에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렇게 너무 높은 위치에서 뛰다 보니까 수비 기여도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뭐 본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뿐더러, 또 하나의 약간 변수라면은 수비 기술 자체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증명을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압박 잘해주고 많이 뛰기는 하는데 수비 커버를 정말 온전히 잘 해주면서 밸런스 문제를 확 해소해줄 선수냐? 제가 볼 때 약간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위쪽에 있긴 하다. 네, 그런 면에서 뛰는 위치가 바뀌고 펩에 조금 전술적으로 만져준다면 뭐 그런 단점들이 가려질 수 있겠지만, 그죠? 조금 변수는 될 수 있다면 그게 수비 기여도이지 않을까, 뭐 그런 약간의 보완점을 좀 열어두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이제 깽강대부 네. 진수영한테 얘기를 듣고 좀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대표팀 중계를 했을 때나 이렇게 봤었는데 진짜 매력적인 선수예요. 밀란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걸 이미 SLS 찬호 형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적응도 개인적으로는 무난히 잘할 거라고 보고 저는 아주 좋은 8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높은 일단 위치에 있긴 하지만 펩이 쓴다면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오히려 선수의 또 다른 모습을 잘 그쵸? 다듬어서 네. 더 완성된 선수를 만들어주는 게 펩이기 때문에 라인더르스가 충분히 그 지도에 응할 수 있는, 또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또 선수이다. 그쵸. 라고 좀 일단 보고 있고요. 다음 한 선수가 이제 셰르키입니다. 저는 약간 이 선수도 좀 천재과인 것 같아요. 셰르키는 이미 또 이제 프랑스 리그를 봐오셨던 분들한테는 이미 얘기가 많이 됐던 선수입니다만, 혹시 조금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번 네이션스 리그 4강 네. 스페인 대 프랑스 경기에서 스페인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와 뭐야 제가 저렇게 싸다고? 이 얘기를 들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기술이 일단 너무 좋아요. 최상위 수준이고, 그리고 엄청난 드리블러입니다. 정말 드리블을 잘해서 네. 상대 제치는 게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플레이를 잘 가져가고, 스타일을 비유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다. 그러면서도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어느 이 각도로든 패스를 뿌려줄 수 있고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셰르키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당장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공격 포인트를 꽤 많이 생산을 해냈고요. 개인의 번뜩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 가지면서도 자기의 번뜩임을 보여줘야 상대 수비를 속여내면서 공간이 없을 때조차도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데, 셰르키가 딱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든에게 우리가 조금 지난 시즌 느꼈던 아쉬움을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셰르키가 좀 채워줄 수 있다. 그런 점은 플러스 요소인데,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공을 약간 끄는 성의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라인더러스는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누리야 뭐 리그 내장원이니까 문제 없고 근데 셰르키는 분명 잘할 것 같은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약간 네. 셰르키도 보면 수비 가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리블을 좀 오랫동안 볼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약간의 기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에 본인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네. 자신의 어떤 번뜩임에 기대는 플레이를 했을 시 자칫 전술적으로 좀 겉돌거나 적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른 선수들에게 좀 있어 왔거든요. 셰르키가 그런 우려점을 잘 극복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스타일은 다르지만 리옹에서도 있었고 베티스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나빌 페키르라거나 리버풀 링크도 있었던 선수 이야, 아니에요? 되게 꽤 좋아했던 있었죠. 선수죠. 네. 근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리옹에서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어떤 계보 중에 한 명 같다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선수도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좋아요. 싸죠 일단. 어.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셰르키도 맨시티가 왜 원하는지를 네. 알 것 같은 선수고 2선 전지어 그쵸. 다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베스트 11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주안 가르시아가 지금 바르셀로나로 가는 그림이고 그리고 에데르송 말고 다른 골키퍼를 분명히 원할 텐데 네. 아직까지 강력한 링크들은 위에 미드필더나 필드 플레이어들보다는 좀 덜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냥 물음표로 오케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풀백도 전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하고 싶은데 저 오른쪽 풀백 무조건 보강해야 된다 느끼거든요.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쭉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아인누리가 왼쪽 풀백을 채워주고 해주고 로드리, 라인더르스, 셰르키에 여기가 그럼 딱 6, 80이거든요. 네, 딱 3명의 미드필더진이 갖춰지는데 로드리도 지난 시즌 거의 뛰지 못한 선수임을 고려했을 때 그치. 중원이 아예 다 바뀝니다. 네. 그리고 혼란의 뭐 오른쪽 왼쪽의 경우는 포든을 또 볼 수 있고 도쿠를 볼 수 있고 아니면 마르무시가 있고 마르무시도 있고 마르무시는 분명 주전으로 뛸 거고요. 네, 그냥 이런 그리고 느낌으로 보면 되죠. 사비뉴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이제 지금 얘기는 안 됐지만 코바치치라거나 뭐 어떤 선수가 나갈지 정확하게 뭐 알기는 네. 어려운데 여기에서 이 정도에다가 아니 당장 이 정도만 돼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풍성해요. 일단 주전 미드필더를 주목해서 네. 봐야죠. 중원 자체가 아예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코바치치나 뭐 팀을 떠날지는 봐야겠지만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네. 선수들도 그렇고 뎁스를 더 채워주는데 분명 이름을 주겠죠. 니코 곤살레스도 백업으로 니코 있어야 대기하고 되고 있고. 그리고 마테우스 누네스를 어떤 식으로 쓸지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인누리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측면 오버래핑, 상황에 따라서는 인버티드 풀백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네. 왼쪽 풀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공격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라인더르스의 합류로 중원의 역동성과 미드필더 득점력이 더 키워질 것이다. 셰르키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 덕분에 셰르키를 중심으로 공격이 또 풀리는 플레이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이 세 명의 미드필더진이 아예 탈바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중원 장악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공격 패턴의 다양화, 또 여러 위치에서의 득점력 향상, 혼란이 집중 견제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혼란이 좀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데 네.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미드필더들에게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쪽으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미드필더들이 득점력을 보완해주면서 채워준다면 맨시티 공격력이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기대 요소가 탄생하겠죠. 다만 이걸로 끝날 것인가? 음. 왜냐면 아까 골키퍼라거나 아니면 오른쪽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는 보강의 여지가 있는 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언제나 그렇지만 패배 팀이 가장 강력하다. 리버풀도 지난 시즌에 사실 우승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스날을 본 거 아니잖아요. 사실 맨시티 사실 맨시티를 보죠. 네. 아스날도 마찬가지로 우승 맨시티 경쟁을 한다 봤을 그러면 리버풀 일단 맨시티. 일단 맨시티. 일단은 맨시티가 가장 선순위에 있는데 지금의 보강 포인트는 저는 빠르고 준척급 이상의 자원들을 괜찮은 가격에 데려오는 느낌이라 아주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골키퍼랑 풀백 예. 이렇게만 좀 보완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고 영입생들에 대한 변수는 저는 결국 중원 조합의 밸런스일 것 같아요. 그죠. 라인더르스도 침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셰르키도 수비가 굉장히 다음은 공격적인. 사실 조금 적은 편이고 로드리는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을 일단 봐야죠. 잘하겠지만 봐야죠. 네, 그래서 중원 밸런스가 약간 좀 걱정되는 근데 이것도 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잘 만져줄 거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 어찌 보면 패배 한 팀에서 이기거든요. 네. 바이언에서는 그리 오래 있지 않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조금 부침이 있을 때 사실 호리언 팀을 떠났던 네.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로 맨시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영광의 시대가 트래블로 인해서 마무리가 됐고 지난 시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완전 리빌딩하는 펩의 맨시티는 어떨지 네. 그리고 전 레인드러스 셰르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